다음 해수의 특성과 순환.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해수는 결과론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얘가 뭐가 돼? 적도. 얘가 자전축이고 여기가 태양이 있다 가정하면 자 햇빛이 와서 이쪽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럼 열 받았으니까 공기 위로 상승하니까 저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저기야. 열 못 받았네. 얘는 뭐가 돼? 고기압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는 이동하는 거고 본질은 뭐야? 이 단원에서의 본질은 뜨거운 에너지가 어디?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조건 두 개가 하나가 뭘까? 하나가 대기 또 하나가 뭘까? 해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즉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한쪽이 일부 열을 받았는데 고온 상태가 되니까 이 고온 상태를 그렇지 이동시켜야 되잖아. 대기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해수의 도움을 받는다. 즉 바닷물의 껍데기에 있는 수온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이 이렇게 있고 태양에 의해서 수면이 있고 태양에 이렇게 가열이 되면 점진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지 않니? 그래프라면 여기가 바로 뭐? 깊이가 되는 거고 얘는 수온이 된다고 치자고. 수온 이쪽은 뭐가 돼? 깊이가 됐어. 그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이런 그래프 개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되셨죠? 그래서 위에서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건 여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 저위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동네가 뭐가 되지? 고위도가 되는 거잖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쵸? 메인은 누구였다? 태양 에너지고 그치? 적도에서 가장 높고 낮은데 이렇게 에너지 이동한다 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던 요 그래프를 커다랗게 몇 개로 나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각각의 특징이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는 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뭘까? 선생님의 포인트는 수온 약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뭘 이야기했니? 따뜻한 공기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지 항상. 따뜻한 공기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 아래에 있어. 따뜻한 공기 위에 차가운 공기 아래. 그 말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다는 건 얘네가 뒤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지. 보세요. 따뜻한 거 위에 차가운 거 아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는 거지. 섞이지 않는다가 메인이야 얘는. 수온 약층은 섞이지 않나. 수온 약층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열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 다시 혼합층에는 열이 심해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수온 약층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혼합층이라는 거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잖아. 왜 그럴까? 여기서 뭐 불어? 이렇게 바람 부는 거잖아. 바람 부니까 이 어디? 혼합층이 이렇게 막 대류 현상에 의해서 섞이겠죠. 온도가 일정해진다. 즉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는 게 포인트죠. 정리할까요? 1번 혼합층, 2번 수온 약층, 3번 심해층이 있는데 혼합층의 경우에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위에 온도가 높잖아. 왜 온도가 높아? 태양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높겠죠. 두 번째 수온 약층.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잘 섞이지 않는다. 왜?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따뜻한 거 위에 차가운 거 아래에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해층의 경우엔 더 이상 햇빛 에너지가 못 가겠지. 그래서 햇빛 에너지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고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수의 대략 몇 프로? 80%를 차지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보세요. 지구란 말이야. 1번, 2번, 3번이래. 그럼 얘 이제 뭐 자전축이라 가정하면 1번이 매우 뜨겁지 않을까? 그럼 3번이 가장 차갑겠죠. 그럼 시작점의 온도를 확인하라고. 그치? 그럼 어디가 1번, 2번, 3번이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야? 2번에서 혼합층이 두껍대. 뭐라고 했죠? 2번에서 혼합층이 두껍다고.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꺼우려면 뭐가 많이 불어야 돼?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고위도. 그러니까 여기 콜라 먹는 애들 있잖아. 북극곰. 얘네가 어떻게? 윗동네 살지?
햇빛 적게 받지. 그러니까 온도가 뭐해?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적도 지방은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그냥 쉽게 표현합시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햇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수의 연직이라는 게 뭐야?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 해야겠다? 얘다.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무슨 상태다? 안정된 상태다. 제발 기억해야 돼. 수온약층은 안정된 상태인 거야. 수온약층은 안정돼. 수온약층은 안정된다니까? 수온약층은 언제까지나 수온약층은 안정되는 거야. 짜증나죠? 수온약층은 안정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기는 혼합층과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해층 자체의 온도 차이가 있지만 물질 교환이 뭐가 돼? 차단이 될 수 있다. 즉 위아래로의 연직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실험을 했더니 얘가 아마도 누구랑 거의 비슷한 거야. 얘가 아마도 적도, 얘는 중위도, 얘는 극지방이지. 혼합층 됐죠. 바람 부는 거고. 수온 약층은 뭐라고 얘기했지? 안정된 상태라고 이제 한 8,000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되셨죠?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해수의 염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닷물이 짜요. 왜 그래요? 얘 때문에. 염화 마그네슘과 여기 있는 미안해요. 염화 나트륨 때문에. 그쵸? 얘 뭐 소금, 얘는 쓴맛, 얘는 짠맛 기억하셔야겠죠. 짠맛을 나타내는 염화 나트륨과 쓴맛을 나타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혹시 화학식으로 배웠나? 염화 나트륨 NaCl, 염화 마그네슘 Mg 가로 열고 Cl 가로 닫고 2. Cl 가로를 닫을 필요가 없죠. 미안해요. 그쵸. MgCl2라고 얘기한다. 자,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염분의 계산에 대해서는 염분이라는 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가 뭐라고 얘기했죠? 용액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위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용질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용액이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소금물이 되는 거고 용질은 소금의 양에 해당된다. 그런데 퍼센트와 그러니까 백분율과 다른 건 얘는 곱하기 1000을 하는 거니까 천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단위를 우리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치는 거죠. 해서 퍼밀이라고도 이야기하며 교과서 개정되면서 15도씨 몇 기압? 1기압을 기준으로 35퍼밀을 우리는 35psu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이 단위를 35psu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염분이라는 게 바닷물 몇 킬로그램? 그렇죠.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염류라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용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용질의 총량을 이야기한다. 해서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천분율이라고 이야기하고 현재 전 세계 해수의 이제 평균 염분이 몇이 되는 거야? 그쵸? 35 PSU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자면 다시 바닷물 몇 킬로그램 안에 1kg 안에 현재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다? 35g 녹아 있고 곱하기 몇을 했다는 거? 1000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5%ml 다른 말로 35psu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3번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해당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을 뭐하게? 짜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 라면을 짜게 먹고 싶다. 그러면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리죠.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짜게 먹으려고 한다는 건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프의 양을 조절하던가 혹은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 짜게 먹는다는 건 스프의 양이 증가하거나 혹은 물의 양이 감소해야겠죠. 그럼 위의 상황을 봤더니 다시 위쪽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염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닷물의 농도 자체가 높아지려면 정리하자면 염류의 양 자체가 뭐 해지던가, 그렇지, 많아지던가, 염류의 양이 많아지던가 혹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의 양? 분모가 커져야 되겠죠. 즉 물의 양 자체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축 자체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하나는 뭐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이야. 즉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 증발량이야. 마찬가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에 누구는 건들 수가 없어? 스프에 해당되는 뭐 염류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양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분이 바뀌려면 정리합니다. 염분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염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대? 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바뀌냐?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1번 증발량과 강수량이 해당되는 거. 두 번째 담수의 유입. 담수가 뭐였죠? 바닷물과 이제 역배열되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을 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3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해수의 결빙이나 해빙인데, 결빙이라는 건 뭐야? 어는 거고 해빙은 녹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라면을 짜게 먹고 싶어요. 그 경우는 이제 바닷물에 대입하면 염분이 높은 곳을 찾는 거죠. 그럼 염분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던가, 혹은 물이 들어오는 양 자체가 뭐여져야 돼? 적어져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닷물 자체가 뭐해? 얼어버리면, 자 이렇게 비커 안에 이렇게 누가 있어? 소금이나 기타 등등이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물이 얼어버린 거야. 그러면 요 전체의 농도는 뭐 할까? 증가하시겠죠. 즉 염분이 증가한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염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염분이 높아지려면, 다시 농도가 높아지려면 염유의 양이 많아지던가 혹은 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염분이 높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거를 이제 현상으로 바라보면, 자, 이 30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위도 30도가 무엇을 의미하지?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네. 여기 이제 태평양인 거고, 이쪽은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뭐 대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염분과 여기에 있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쵸? 그래서 전 세계 위도상으로 봤을 때 위도 30도 부근은 상대적으로 누구? 증발량이 뭐보다? 강수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시 위도 30도 부근은 고등학교 1학년에도 이런 게 나와요. 증발량 자체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사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사막화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물이 더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당연히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정리합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누가 방금 많다고 했죠? 증발량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은 상대적으로 염분이 뭐 해죠? 높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극지방은 추워서 얼음이 얼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빙하가 녹겠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적도의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얘는 적도가 되는 거고, 얘는 중위도, 그리고 여기는 극지방이 되시겠죠. 자, 갑시다. 염분이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중위도가 가장 높겠죠. 그 이유인 즉슨, 그렇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적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적도는 염분의 양이 줄어드는 거. 왜 그럴까요?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극지방의 경우에는 염분이 뭐하지? 낮아지겠죠. 왜 그럴까? 얘는 뭐가 일어난다고? 결빙이 일어나? 그치. 해빙이 일어난다. 미안, 다시 결빙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얼음이 더 얼어버린다. 맞아요? 그치? 그런데 해빙이 누구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염분이 뭐해지는 거야? 낮아지는 겁니다. 다시 극지방은 얼어요가 포인트가 아니라 얼기도 하지만, 현재 누구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친구 때문에 비가 많이 녹아버리지. 그래서 누구의 양이 많아? 해수의 양 자체가 되게, 즉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방금은 이제 전 세계 다시 이야기하면 위도별로 염분을 봤던 거고, 이제 우리나라야.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을 띡 그어 보면 여기 몇이라고 나와 있죠? 대략 3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몇이라고 나와 있네? 대략 한 34 정도로 나와 있죠. 즉 어디가? 서해 쪽이 어디보다? 동해 쪽보다 더 낮죠. 그럼 왜 서해가, 황해라고 또 돼 있네. 서해가 왜 낮을까? 짱깨 쪽에서 이렇게 궁을 흘러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강물의 유입 때문에 서해가 훨씬 더 낮아지는 거고,
반면에 자 2월과 8월을 비교했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같은 위도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같은 위도상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염분의 분포 비율은 겨울이 훨씬 더 뭐야죠? 높아지겠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겨울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같은 위도상으로 보면 얘네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2월 달에 우상향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유인즉슨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수량의 영향 때문에 여름에는 염분이 뭐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겨울은 염분이 높아진다. 정리합니다. 자, 서해와 동해 중에 서해가 염분이 더 뭐하다? 낮다. 두 번째, 여름과 어디 중에 여름과 겨울 중에 어디가 더 염분이 낮다? 여름이 더 낮다. 정리하십니다. 자, 서해가 더 낮고 여름이 더 낮다. 그럼 얘네는 뭐 강물의 유입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얘는 뭐였지? 그렇지, 강수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 다음 이제 되게 중요한 애가 하나 또 나와요. 그러나 바닷물의 염분은 각각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혹은 뭐 기후나 혹은 계절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녹아있는 염료의 양은 뭐에 거의 일정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야? 순환하지. 그래서 염류가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바닷물 몇 킬로그램 안에, 그치? 해수 1k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몇 그램이 된다? 35g으로, 즉 전세계 염분은 몇? 35 psu로 거의 일정하다라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염분배 일정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특이 사례 봅시다. 북극해. 자,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적도가 되는 거고 얘가 자전축이 되는데 요 동네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북극해의 경우에는 누가 여기 있는 얼음땡이가 뭐 한다 그랬지? 녹아버린다 그랬잖아. 얼기도 하지만 해빙의 주된 포인트. 왜? 지구 뭐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럼 염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해? 낮아지겠죠. 두 번째, 태평양은 대충 몇? 한 35 psu가 되는데 홍해라고 있죠. 홍해는 몇이 돼요? 40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염분이 무진장 뭐해? 높은 거죠. 왜? 강수량 자체보다 누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증발량이 훨씬 더 많다. 또 하나, 들어가는 뭐 염류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염분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해류는 미리 이야기했지만 자, 조금 이제 좀 크게 그릴게요. 보세요. 이게 지구인데, 그렇죠? 지구인데 얘가 누구야? 적도가 되는 거고 얘가 자전축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대충 30과 60 이렇게 나눠 놓으면 하나가 저위도가 되고 하나가 중위도가 되고 하나가 고위도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순환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죠. 왜? 저위도는 뜨거우니까 공기 올라가고 고위도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순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지구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순환 세포가 총 몇 가지로 끊어진다고 그랬어? 세 가지로 끊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얘는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 친구가 뭐?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도 30도 부근은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주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바닥 상태. 다시 여기 바닥. 요 바닥 쪽에서 바람이 부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부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어디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휜다고 했지? 오른쪽으로 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자, 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요 바람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겠지.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뭐 러시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호주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 태평양의 물의 흐름이 보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친구를 바로 무역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알아야 돼요. 이제 앞에는 이해를 돕고자 한 거고 자, 여기 외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되게 중요한 친구죠. 얘를 그 유명한 뭐 과학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많이 들어봤을 편서풍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 자, 대답하세요. 쿠로시오 해류가 있겠죠. 다시 갑니다. 얘는 북적도 해류, 얘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데 이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해류와 자,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여기 누구지?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의 이제 발생 기원은 결국은 따뜻한 동대지. 즉 따뜻한 물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따뜻한 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난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류.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가 된다. 즉 적도 부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난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쿠로시오 해류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황해 쪽으로 빠지는 거, 하나는 동안, 그치? 동해 쪽으로 빠지는 애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거대한 뭐 물의 흐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극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그 친구를 뭐라고 해? K-팝이라고 하죠. 한류라고 얘기하네. 그 말인즉슨 자 난류가 북상하고 한류가 이렇게 남하했을 때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이 포인트가 생기지. 그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경수역은 따뜻한 물, 찬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들이 다 만나서 결과론적으로 어종 자체가 매우 뭐예요? 다양해지는 거고, 그쵸? 이때 어디? 동해 쪽에서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주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조경수역의 위치는 자, 여름 생각하세요. 여름은 온도가 뭐 할까? 그렇지, 높아지겠지. 그러면 하단에서 올라가는 누구의 영향이 더 커져요? 난류의 영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유식하게 이야기해볼까? 북상하는 거지, 여름철에는. 그쵸?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 아, 여기는 내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왜? 찬물의 영향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남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남하하는 거고 여름철에는 조경수역이 뭐한다? 북상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미리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조석이라는 건 해당 단어에 대해서 매우 집착해야 됩니다.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밀물과 서물이 있어요. 자, 이게 땅이에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있고, 자, 누가 움직여? 달과 뭐가? 그렇지, 태양이 막 움직이잖아. 그럼 걔네가 막 잡아당기는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다시 무슨 에너지가 있다? 조력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조력 에너지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첫 번째 조류라는 건 1번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게 밀물이고 얘가 썰물인 건 아시죠? 다시 밀려드니까 밀물이고 썰려나가니까 썰물이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가 만조와 하나 뭐 간조가 있어요. 다시 만조와 뭐가 있다고? 간조가 있어. 여러분, 만조와 간조는 다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루 동안 벌어지는 현상. 헷갈리지 마세요. 얘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조금과 사리는 한 달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만조와 간조는 뭐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꽉 찼을 때를 만조, 물이 덜 찼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해? 간조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간조에서 만조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밀물이 있어야 되고 만조에서 간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썰물이 일어나야 한다. 정리합니다. 만조와 간조는 하루 동안의 수위차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수위차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뭐 올라가는 높이차, 다시 하면 조차가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사리하고 조금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가 지구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달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어. 그럼 달과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달이 빙 돌아. 그럼 달이 만약에 여기 있다 가정하면 얘네가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상쇄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물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이 되게 높아? 사장님 사리 하나 주세요. 사리. 다시 겁내게 높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리. 그치? 한 달 동안 조차의 간격이 매우 커지는 걸 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면에 되게 사이즈가 작은 걸 뭐라고 한다? 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석 주기는 다시 만조와 다음 만조, 다시 얘기하면 주기니까 왕복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잖아.
그 시간이 24시간의 반띵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 달의 공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반드시 외우라고 해야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해수면의 높이인데 자 시각이야 시각. 이건 뭐 하루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랬지? 12시간 그치 25분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가장 변폭이 큰 걸 뭐라? 사리. 조금 몇 번 반복한다? 2회 반복한다 라는 용어를 정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밀물은 들어오는 물인 거고 썰물은 나가는 물이다. 되셨죠?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많이 차버리면 만조가 되고 조금 차면 뭐가 돼? 간조가 된다. 되셨죠? 자,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에 2회씩 반복되고 하루 동안에 만조와 만조 사이의 시간은 대략 몇 시간? 12시간 25분이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썰물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기잡이 해보러 갔나?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바닷길이 열리는 체험, 뭐 기타 등등 현상이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조력발전소라는 건 정신 차려야 돼. 파력발전소와 다릅니다. 자,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을 미리 분류합시다. 조력발전은 물이 이렇게 오는데 프로펠러 혹은 터빈 자체를 물 아래쪽에다가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물의 흐름 때문에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에 해당되는 거고, 파력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공기층을 만들어. 그래서 물이 와서 이제 공기를 누르니까 여기에 있는 뭐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즉, 물 속에 발전기가 있으면 조력 발전이고, 물 위쪽에 발전기가 있으면 뭐가 된다? 파력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간략하게 보면 선생님이 매우 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얘가 뭐 안정된 상태, 소온 약층이라고 했고, 얘의 무엇은 변폭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 번째, 태양의 빛 자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은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해수면은 총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수온 약층이 전체의 80%가 아니죠. 그치? 심해층이 80%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휴대용 선풍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람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요렇게 혼합층의 높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6번 중요하시겠네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더니 이 염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을 전체 다 더해야겠죠. 해수 몇 킬로그램? 1kg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닷물 1kg 안에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몇을 해? 1000을 하면 뭐가 나와? 염분이 나온다. 그럼 얘 뭐 아마도 10이겠네요. 더해서 40 나오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가요? 아니겠네. 자, 해수 1kg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각각에 뭐가 있어야 돼? 염분이 있으니까. 자, 30에 더하기 B, 그쵸? 맞죠? 그랬을 때 곱하기 몇을 해? 1000을 해. 얘는 바닷물 몇 킬로에? 1000인 거고, 전체가 몇이 나와야 돼? 40 나와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염분이 낮아지는 조건, 변화 요인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빙하, 그렇죠? 결빙이나 해빙이 존재할 수 있고, 혹은 강물의 유입, 그렇지? 강물의 유입이나 혹은 강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강수하고 증발량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크루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 동안 난류와 뭐 항해 난류가 되는데 하단에 뭐가 온다? 찬물들이 와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친구 보세요. 증발량이죠. 그리고 강수량과 담수가 된다. 증발량 커지면 염분이 뭐죠? 낮아지겠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뭐가 돼? 높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분폭을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 거죠. 17번 되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유의미한 건 바로 얘입니다. 여기 첫 번째, 뭐가 많죠? 그렇죠. 강수량이 많아. 염분이 뭐 해질까?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미도 30도 부분은 뭐가? 그렇지. 증발량 자체가 훨씬 더 뭐 하는 거야? 많죠. 그래서 여기가 염분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적도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이다. 해수면 높이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이제 차이, 그치? 이렇게 몇 시간이라고 그랬지? 12시간 25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위도에 따라 각각 다른데 상단에 이제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죠. 얘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되는 거고 중위도에 뭐가 혼합층 자체가 두꺼워요. 왜 그럴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수온 약층은 뭐하다? 안정된 상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실험과 그렇지 융합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얘도 나올 수 있겠네요. 2월과 8월 그쵸? 그러면 2월의 경우에 8월의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얘는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죠. 연분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치? 얘는 강물의 양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많으면 사리, 조금은 조금. 자, 기준값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2회 일어난다. 됐죠? 맞는 말인 거고. 자, 그리고 질량과 질량비는 다른 거죠. 그렇죠? 질량은 고유한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백분율, 퍼센트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